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와 20세기 화의 대표이자 거장인 스페인의 파블로 피카소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파리를 예술의 도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리는 예술이고 예술은 파리라는 명제로 굳어진 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파리에는 세계 각지로부터 빼어난 예술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술의 도시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였죠. 해밍웨이와 피카소도 당시 파리에 머물면서 예술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풍부한 예술 토양 덕분인지 훗날 두 사람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이자 거장이 되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추구했던 예술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인생의 본질을 탐구하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하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에게 예술은 단지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예술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고 정의롭게 바꾸고자 했습니다. 해밍웨이의 사진을 보면 범상치 않은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또렷한 눈매, 오뚝 솟은 코, 각진 턱, 그리고 덥수룩한 수염이 아주 인상적이죠. 소설가는 왠지 소심해 보일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을지는 몰라도 해밍웨이의 외모는 남성적 마초의 전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해밍웨이는 성격 또한 남자다웠고 사냥과 수상스키를 즐겼습니다. 술을 마시며 친구들과 시끌벅적한 모임을 갖는 걸 좋아했죠. 소설의 문체 역시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의 강요로 종종 여장을 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여장한 채로 지인을 만난 부끄러운 경험 때문인지 어머니와는 평생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밍웨이는 1차 세계대전 동안 이탈리아 적십자사 소속으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신문사 특파원으로 파리에 머물렀죠. 당시 해밍웨이처럼 파리에 머물던 미국 문학가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의 경제력 덕분에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며 주로 허무적인 소설을 썼던 그들을 파리의 문학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밍웨이는 냉소적인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좋은 작품을 연이어 써냈습니다. 특히 소설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는 문단에 큰 호평을 받았죠. 1928년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의 권총자살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슬픔을 극복하고 무기여 자릿거라를 써내기도 했죠. 무기여 자릿거라는 제1차 세계대전에 직접 참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으로 생생한 묘사가 너무나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밍웨이는 제1차 세계대전에 이어 스페인 내전에도 종군기자로 참전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일어나고 있던 야만스러운 상황을 전 세계에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밍웨이는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 파시스트 무솔리니의 도움으로 1939년 마드리드를 함락시키고 정권을 잡은 후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던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를 신랄하게 비판했죠. 그리고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해밍웨이는 대표작인 노인과 바다로 퓰리처상과 노벨문학상을 받으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엽총에서 발사된 총알에 맞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자살로 결론이 났죠.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인 채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노인이 보입니다. 그의 앞에는 빵과 접시가 놓여 있죠. 식사를 하려는 모양입니다. 사진 속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스페인의 천재 화가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초현실주의 작품을 많이 그렸던 화가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 피카소는 초현실주의 운동의 공식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등 초현실주의 화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는 했습니다. 입체파 창시자인 파블로 피카소는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입니다. 입체주의는 여러 각도와 시점에서 본 모습을 중복시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입체주의 회화를 보면 그림이 조각조각 나 있는 듯 보이죠. 입체주의는 실험적인 방식을 통해 전통의 회화 기법을 부정하려는 화가의 굳은 의지라 볼 수 있습니다. 피카소가 처음부터 입체주의 같은 실험적인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니죠. 청년 시절의 피카소는 주로 파리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림의 주인공은 대부분 거지와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해밍웨이와 달리 스페인에서 무일푼으로 건너온 피카소는 파리의 변두리에서 가난과 추위에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 피카소는 세계적인 도시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빈곤과 비참함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작품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죠. 피카소의 이 시기를 청색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행히 가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실력 덕분에 피카소는 곧 명성을 얻었죠. 유명해진 피카소는 그때부터 여러 실험적인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입체주의 그림에 몰입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특히 여성의 신체를 여러 각도에서 본 모습을 하나의 몸으로 그려낸 아비뇽의 처녀들은 입체주의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스페인 내전에 관한 입장은 피카소 역시 해밍웨이와 같았죠. 프란시스코 프랑코 정권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 4월 26일 우파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요청으로 독일과 이탈리아 공군이 스페인 북부 소도시 게르니카를 폭격한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특히 독일 나치는 자신들의 전투기와 폭탄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민간인을 상대로 3시간이나 공격을 퍼부었죠. 장날을 맞아 시장 근처에 모였던 시민 1659명이 몰살됐고 이에 분노한 피카소의 붓에서 게르니카가 나온 것이죠. 고고의 참담한 상황은 피카소에게도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림에는 검은색, 회색, 흰색만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절망적인 슬픔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말년의 해밍웨이가 많은 작품을 내지 못했던 반면 피카소는 죽는 순간까지도 창의적인 실험과 사회 참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카소는 죽는 순간까지도 열정이 넘치는 화가였습니다. 피카소는 13,500여 점의 그림과 700여 점의 조각품을 창작했습니다. 해밍웨이와 피카소는 스페인 내전을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점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추구한 예술의 본질이었기 때문이죠. 적극적 현실 참여를 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와 게르니카 두 작품은 스페인 내전을 다루었지만 하나의 사건만을 표하는 작품은 아니죠. 두 사람이 작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자유를 위협하는 거대한 세력과 마주한 개인의 고통과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두 사람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꿋꿋이 이겨내라고 말입니다.